동북아시아에는 미친듯이 국방력을 증강시켜주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한국이 최근 들어 비스트 모드에 돌입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들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 5위에서 실리사일을 오갈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최근 매년 그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엄청난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2년 후인 2022년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그건 한국의 작은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방 예산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 군대의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근육이 아예 없는 남자는 없듯이 말입니다. 뭐 근육이 없더라도 이빨이나 손톱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무장을 갖추어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지전을 대비한 전쟁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자면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비한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싸움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한국은 소규모 국지전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어 상대를 완전히 끝을 내버린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 전략입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둔 치명적인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 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 자산인 미사일들로 상대를 거의 반 죽인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싸움 전략 때문에 만약 상대가 어찌하여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예 불가능한, 말하자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최소한 너도 팔과 다리 모두를 잘릴 각오는 하고 한국에게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대상으로 70년간 전쟁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스파링 파트너로 타이슨을 두고 70년 동안 훈련을 해온 복수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외에도 주변 잠재 도발국들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 세계 군사력 2위에서 5위 안에 드는 살벌한 국방대국들입니다. 그런 국가들 한가운데 위치하여 적은 수의 인구와 매우 위태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놓인 작은 국토를 방어했어야만 했던 한국의 전투력은 마치 일진 출신 조폭 4명에게 둘러싸여 늘 위협을 느끼며 힘을 기르며 자라났던 고등학생의 경우처럼 한국의 전투력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워낙 착해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싸움이 나서 눈이 돌아갔다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전사로 돌변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자 전사 종족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지난 반만 년간 1500회가 넘게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그들의 DNA의 특성으로 자리 잡아버린 후천성, 전투 본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면 이 꼴이 난 민족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눈 돌아가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 등 그동안 한국이 참전했던 전쟁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싸움이라고 하면
그게 뭐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며 발라버리며 압상을 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으로 늘 금메달을 따오던 종목들은 모두 다 투기 종목들입니다. 레슬링, 유도, 태권도, 펜싱, 양궁, 사격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게 전쟁 게임이라면 세계 유저들이 모니터 프로필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할 정도로 한국인은 일종의 괴물 같은 전투 종족입니다. 마동석의 근육이 이세돌의 머리가 장착되고 거기에다 최고의 무기를 구비하는 것도 부족해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한국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한국이 군사력을 더욱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렌체의 철학자이자 군사전략 전문가였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라는 조그만 국가를 잘 운영할 방법을 묻는 왕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힘을 기르십시오. 정치와 외교보다도 먼저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용병이 아닌 자국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작전하고 강력한 군대를 최우선적으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전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돈입니다. 전쟁 준비도 돈이고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한없이 달콤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뭐가 부자 나라야?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10위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나라의 부와 피를 모두 빼앗겨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광복을 맞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며 이후 3년 동안 이 나라는 온 국토의 93%가 자갈도미로 이루어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70년 전이고 지금 우리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순위보다도 그렇게 치고 올라온 한국인들의 그 저력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씁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은 싸움 없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방향이 바로 그런 압도적인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무섭고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칼을 찻집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그러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필자 여러분 도료 전사들에게 멋짐을 선물합니다. 추운 새벽에 경계 서느라 그리고 악마 같은 행보관 때문에 주말에도 뺑뺑이 도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